네, 올해 수능은 11월 18일에 치러집니다. 이제 100일도 채 남지 않았는데 올해는 첫 문이과 통합 수능인 만큼 수험생들의 부담도 또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19 확산 속에 남은 기간 수능 준비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입시 전략 자세히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부산시교육청 권혁재 중등교육과장 화상으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예, 과장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금 코로나19 속에 수능을 두 번이나 치를 줄은 몰랐습니다. 예, 정말 네. 수험생들 힘든 지금 시간을 보내고 있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지금 수능을 앞두고 학생들이 뭐 입시 정보 이런 것들을 많이 좀 얻어야 되는 그런 시점인데 상당히 네네. 힘들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수능이 100여 앞으로 이제 다가왔지만은 코로나19 때문에 어느 해보다도 긴장되고 초조한 시간을 보내고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뭐 보통 수능 100일을 앞둔 이맘때쯤이면 수시 지원 전략도 세워야 되고요. 또 이제 자기소개서를 작성하거나 수시 상담 같은 것들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대면으로 이루어지지도 않고 때로는 이제 저희들이 이제 뭐 인터뷰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비대면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수험생이나 선생님들이나 학부모나 다 어려운 그런 시기를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수험생들은 대부분 접종을 했죠. 네네, 그렇습니다. 고3 예. 수험생들은 접종을 완료했습니다. 하지만 올해도 마스크 수능을 치러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학업과 방역 아무래도 학생들의 부담이 상당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학업과 방역의 부담들이 굉장히 클 것으로 생각되어지는데요. 실제로 이제 마스크를 끼고 공부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뭐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은 잘 모를 거라고 생각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방역 때문에 대화도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친구와 대화를 나누면서 얻는 심리적인 안정감이나 선생님으로부터 받는 안정감도 있는데 그런 것마저도 제한을 받고 있기 때문에 심리적으로까지 굉장한 부담을 느끼고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그 수능 시험장의 그 적막감이 상당한 압박으로 학생들에게 다가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올해는 처음으로 이제 문이과 통합 수능이 치러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여기에 대한 준비도 철저히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올해 이제 수능은 2015 개정교육과정이 적용되는 첫 문이과 통합형 수능이 실시되게 됩니다. 그래서 국어 같은 경우에도 이제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되고 수학도 세 개 과목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선택에 따른 유불리 문제도 굉장히 발생할 수 있고요. 그래서 좀 더 세심한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영역별로 문과생, 이과생 이게 유불리가 좀 갈리는 경우도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가장 큰 문제가 국어 같은 경우에는 큰 문제가 없지만 수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학의 확률과 통계 주로 이제 그 인문사회계열 학생들이 선택하는 과목이 확률과 통계이고요. 네, 그다음에 자연이공계열 학생들이 선택하는 것들이 기하 그리고 이제 그 미분과 적분 이런 것들이 예, 미적분이 되게 되는데 이런 과목들 사이에 만점의 표준 점수 차이도 크고요. 또 1등급도 실제로 지금까지 이제 전국연합학력평가를 통해서 나온 결과들을 보면 이과생들이 1등급을 한 90% 이상, 95, 6% 정도를 차지한다는 통계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문과 학생들이 상당히 좀 이런 부분에서는 등급을 받기에 어려운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수험생들에게 백신 우선 접종 기회가 부여가 되면서 올해 수능에 응시하는 학생들 허수가 좀 있을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네. 재수, 삼수, 뭐 N수생들이 또 많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고3 학생들에게는 또 이건 역시 큰 변수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작년 9월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청자가 7만 8,060명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이제 그보다는 3만 1,132명이나 늘어났기 때문에 이 3만여 명이 아마 백신 접종으로 인한 허수 아닌가, 막 그런 합리적인 우리가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수도권의 주요 대학들의 어떤 정시 모집이 확대되고 약대가 새롭게 이제 학부에서 뽑는 등 여러 가지 입시 환경이 변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생각하고 재수나 반수를 하는 학생들도 상당히 늘어났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네, 고3 학생들에게는 여러 가지 좀 그런 불리한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는 것 같은데 하지만 또 네네. 자기 중심을 잡고 열심히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그러면
지원 전략 같은 것도 좀 어떻게 세우는 게 좋을까요? 예, 아무래도 이제 그 재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방금 말씀을 드렸듯이 의학학 계열들이 인원이 확대되고 또 이제 정시가 주요 대학들이 확대됨으로 말미암아서 재수생이나 반수생들이 늘어나서 이 정시 모집에서는 재수생들 강세가 예상되기 때문에 어쨌든 재학생들 입장에서는 수시 모집에 좀 더 비중을 두고 지원 전략을 세우는 것이 좋을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네. 그리고 뭐 또 다른 변수, 학생들에게 또는 학부모들에게 알리고 싶은 변수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예, 아무래도 2022학년도 올해 대학 입시의 가장 큰 변수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선택형 수능입니다. 어떤 과목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유불리가 조금씩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 선택형 수능이 가장 큰 변수가 될 것이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 가장 큰 변수 중에 하나는 정시 확대가 될 겁니다. 아무래도 이제 정시 주요 16개 대학들이 40% 가까이까지 확대가 되었기 때문에 이 정시 확대가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의학학 계열 중에서 약대가 37개 무려 대학에서 대략적으로 이제 정원외까지 포함하면 정확하게 1942명을 더 추가로 선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위권 학생들은 여기에 따른 변수가 상당히 클 것으로 생각되어지고요. 또 이 정부에서 신산업 육성 정책 같은 것들을 굉장히 지금 강화하면서 정책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 또 지방대학 같은 경우에는 학생 수가 감소함으로 말미암아서 충원에 따른 문제들이 굉장히 따르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이 새로운 학과들을 굉장히 많이 이렇게 새롭게 개설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네. 반도체 학과라든지 인공지능이라든지 또는 뭐 데이터 사이언스, 스마트 산업 등 이런 신설 학과에 대한 것들도 변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뭐 여러 가지 변수도 있고 수능까지는 이제 100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학생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 해주시죠. 예, 정말 코로나 때문에 너무나 어렵고 힘든 시기를 수험생들과 학부모님들이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런 가운데서도 흔들림 없이 노력해준 수험생들과 이 학부모님들에게, 또 수험생들 너무나 대견하고요. 학부모님들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교육청 관계자 입장에서 전하고 싶습니다. 100일이면 이제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그래서 지나친 욕심을 버리고 자신의 현재 위치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자기가 지나갈 수 있는 그 가능한 실현 가능한 목표를 세워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자가 진단도 하고 방역과 건강을 철저히 관리하면서 조금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간다면 본인이 원하는 대학에 진학하고 목표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수험생과 학부모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네, 남은 기간 또 수능이 잘 치러질 수 있도록 교육청 차원에서도 많은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들 또 확진자뿐만 아니고 또 자가격리자 모든 수험생들이 한 사람도 이 코로나19 때문에 수능을 못 치르거나 또는 진학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잘 알겠습니다.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산시 교육청 권혁재 중등교육과장과 인터뷰 나눠봤습니다. 네, 과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